Why is it so hard to understand native speakers? Let's figure it out.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듣기가, 영어 이해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듣기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되겠네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미국 학생이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왜 대학교에, 우리나라 대학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K-팝의 영향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하라 그러고 교수님한테,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로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토론도 영어로 하고 뭐 수업도 영어로 해서 뭐 좋은데 토론을 한국 친구들이랑 하다 보면 분명히 영어인데 왜 난 못 알아듣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들끼리, 우리끼리는 한국 친구들끼리는 너무 잘 알아듣는데요. 자기들끼리 영어를 하는 게.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죠. 한국인스러운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미국 친구가 하는 얘기 우리 한국 친구도 못 알아듣고 있겠죠. 서로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달라서 한국 영어와 정말 영어의 소리가 달라서 서로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얼굴을 봤을 때는 사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러는 거 있죠? 제 한국인이다. 이런 거. 제 한국인이야. 막 이렇게 완전 100% 확신 한국인, 약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바로 느껴지는 건, 영어로 얘기했는데 느껴지는 건 한국인스럽게 영어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나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좀 뭔가 국적을 나타내는 느낌이 있잖아요. 영어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영어를 뭔가 한국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의 말을 너무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너무 고집만은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우리 한국 고유의 영어, 한국 영어 뭐 이런 걸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는 사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listening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사실 listening이 안 된다기보다 comprehension,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istening이 안 되는 경우, 즉 듣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나는 귀가 있는데 그냥 소리를 들으면 웅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소리가 내 귀에서 튕겨서 나가는 느낌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2차적인 문제죠. 일단 들어야죠. 두 번째의 경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딕테이션을 할 수 있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들려. 이런 경우죠.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You really want to live to be 100 years old? 자, 어떠세요 여러분? 소리 들어보니까 붕 하고 지나가죠. 물론 이 배우가 어느 영상에서도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우물우물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혼잣말하듯이 말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죠. 입을 많이 크게 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렸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들끼리는 좀 되게 잘 알아듣잖아 또. 그러면 뭔가 왜 안 들릴까? 이제 파고들을 만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 바로 소리 튜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 튜닝. 소리 튜닝을 해서 보통 이렇게 소리가 윙 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나의 소리와 그들의 소리의 이질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는 이렇게 이야기해. 어떻게 저게 저런 소리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튜닝을 하면 어떤 스피킹의 뭐 소리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듣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질감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이 영상을 갖고 같이 한번 소리 튜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You really want to live to be 100 years old 이렇게 소리를 내버리면 영상에 나온 소리와 갭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거죠. 이 소리 자체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문장 구조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들렸어요. 그죠? 왜 안 들렸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들리냐면 이런 소리들을 소리 튜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 튜닝을 해서 이런 소리가 내 입 밖에 나오면 이 소리대로 내 입에서 나오면 내 귀에서는 당연히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갭이 작아지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소리 튜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어, 기능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어, 기능어 제가 내용어, 기능어 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 홈 영상에서 티칭 영상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내용어입니까? 기능어입니까? 기능어죠. really 내용어, want 내용어, to 기능어, live 내용어죠. to be 기능어, 100 내용어, years 내용어, old 내용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문장 구조예요. 이게 이제 리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You 이렇게 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really 내용어, want 내용어 이 두 가지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럴 때 힘을 똑같이 동등한 힘을 팍팍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요. Really want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원해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정말 원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둘 중에 하나에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디다 더 힘을 줄까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 가능하세요. 오케이. 자, 영어에서는 really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제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데요.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귀가 예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귀가 예민해질 때까지 많이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 이 소리가 이 소리보다 조금 두드러지게 크게 소리 내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연습해 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요. 얘가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 할게요. 약간 요렇게 리듬을 탈게요. 그러면 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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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리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같이 가볼까요? 드다라라 드다라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you really wanna 자, want to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want to 많이 줄여서 뭐라 그래요? 그냥 wanna 이렇게 소리 내죠? wanna 그쵸? 요거를 또 기억해 놓고 있으셔야 얘가 want to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wanna라고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들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소리는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소리로 기억을 시켜두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하면 어떻게 되죠? You really wanna. 시작. You really wanna. 시작. You really wanna. 요렇게 됩니다. 입에서 좀 편하게 나오시죠? You really want to 이거랑 you really wanna 완전 다르죠. really 할 때 여기서 중요한 음소는 누구냐면 색깔 달리 해볼까요? 중요한 뭐가 좋을까요? 핫핑크 없어요. 자, 중요한 소리는 바로 R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아래 음소 제대로 해주면 really, 그쵸? 우 했다가 나가면 정확하죠? really, 그쵸? You really wanna. 시작. You really wanna. 시작. You really wanna.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You really wanna.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live to be 이러면 또 그들의 소리랑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괴리감 큽니다. 자, 얘도 다라라. 리듬 뭐죠? 다라라. 시작. 다라라. 시작. 다라라. 여기서 중요한 소리는 바로 이 L 소리예요. 여기만 음소를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L 소리 어떻게 하죠? 그쵸? 전조음이 있어요. 전조음이 했다가 나가시면 돼요. live 요거죠. 그러면 다라라 리듬은 이거고요. 영어 넣어볼까요? live to be
live to be. 이렇게 소리가 나오겠죠? 자, 다음 거. 이제 다음 거 하기 전에 요거 두 개 연결해서 한 번의 소리 한번 멋지게 한번 내볼까요? 자, 천천히요. You really wanna. 시작. You really wanna. 시작. You really 이제 갈 거예요. You really wanna liv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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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 live랑 really랑 똑같은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통 조금 어색해요.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영화에서는 이게 힘이 제일 많이 갔어요. You really wanna live to be. 너 진짜로 살고 싶냐? 이거죠? You really wanna live to be. 너 진짜 살고 싶냐? 몇 살? 100살. 100살까지 진짜 살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100 years old. 내용어네. 다 똑같이 100 years old. 이래버리면 힘들어지겠죠? 어디다가 내가 더 강조할지 생각. 모르겠으면 들어봐. 그런데 들어보니까 얘가 더 기네요. 그쵸? 얘가 소리가 더 훨씬 컸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다가 힘을 더 줘볼까요? 100 years old. 여기다가 힘 주고 헌의 힘이 들어가요. 그쵸? H 소리. H의 힘 들어가고 요거 힘을 줬던 걸로 이어줘 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요런 느낌으로 리듬을 타볼게요. 그러면 다라라. 요거니까 100 years old. 100 years old. 100 years old.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편해지시면 이제 얘네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해볼까요? You really wanted to live to be 100 years old. 시작! You really want to live to be 100 years old. You really want to live to be 100 years ol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영상 들어볼까요? 이제 잘 들리시나? You really want to live to be 100 years old? 자, 어떠세요?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으세요? 그쵸?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스크린을 보고 듣는 거라서 더 잘 들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와 이 글로 쓰여져 있는 거에 소리를 매칭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는 이렇게 나는 거야 라고 아예 소리로 기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점점 똑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오실까요? She's always on the go. 자, 두 번째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내용어, 기능어를 살려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들리신다면 나 소리 튜닝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게 잘 들렸는데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뜻을 몰라서예요. 뜻을 몰라서. 표현을 몰라서. 그죠? 여기서 나온 on the go. on the go는 보통 bus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빠. 너무 바빠. 분주해. 쟤는 항상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얘가 분주해. 뭐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she's always on the go. she's always on the go.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항상 바빠. 항상 분주해. 뭔가 얘가 항상 하고 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뜻을 여러분 이번에 아시고서 어디 가서 딱 봤는데 영화에서 he's on the go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는 단어, 아는 표현은 훅 하고 이해가 가는 거죠. 물론 그 소리로 제대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사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나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들리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냥 모르는 것 뿐이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알면 들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많이 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어렵냐? 듣기 어려운 거는 첫 번째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소리 튜닝을 통해서 소리 자체를 입력해야 돼요. 그들의 소리 자체를 입력해야지 내가 말하는 그 소리로 입력하시면 백날 안 들린다는 얘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계별로 느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빡 하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리 튜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긴 하는데 뜻을 모르는 거니까 뜻만 많이 외우시면 되겠죠. 표현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들도요. 5세, 6세, 7세, 8세 요 정도 되면은 웬간한 소리는 다 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다 따라 말할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6세의 나이에 때 책을 읽어주다가 잘못 골랐어. 야,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6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천문학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천문학?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소리는 따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만약에 그 나이 때가 있으시다면 그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아들도 최근에 저한테 엄마, 어제 모레 내가 이거 갖고 놀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모레? 그저께? 이러면서 이제 교정을 했어요. 그런 건 어제 모레라고 하지 않고 그저께라 그래 라고 한번 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엄마 그저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그래서 표현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고 이해가 바로 가고 내가 쓸 수 있게까지 하면 최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듣기를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단계별로 한다면 첫 번째 먼저 소리, 가능한 한 많은 소리를 들어서 내 소리와 그들 소리를 점점 갭을 없앤다. 그래서 스피킹도 좋아지게 되고 리스닝도 좋아지게 만든다. 자, 그 다음부터 또 할 일은 평생 표현을 많이 모은다. 말 그대로. 그쵸? 평생 표현을 많이 모아서 이 표현을 써준다. 제가 왜 평생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외국어에는 master라는 개념이 사실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나 영어 정복했어. 영어 정복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한국어 정복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어가 쓸 때 뭐 이럴 때 스펠링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러면서 네이버에 찾아봐요. 한국어도. 띄어쓰기 이게 맞나?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책 읽다 보면. 아, 한국어도 여전히 모르구나. 정복이란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표현이 어울리냐면 외국어를 점점 공부할수록 저는 이제 러시아도 하고 영어를 같이 이제 외국어를 공부한 거니까 할수록 느껴지는 거는 점점 편해진다. 그렇죠? 점점 몸에 점점 쓰는 거라든지 듣는 게 편해진다 정도지 나는 완벽히 다 알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expectation이 너무 여기에 있어요. 너무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 계속 좌절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5세 단계야. 나는 지금 소리 튜닝 했으니까 5세 단계야. 5세에서 제가 요 표 같은 경우 제가 제 책에다가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5세에서 6세는 이제 소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10세에서 12세 정도는 책을 많이 읽어서 표현을 많이 쌓는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도 모국어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그런 단계별로 쌓는 게 맞는 거고, 그 단계가 됐을 때 그 단계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나는 계속 여기를 바라보고서 좌절하고 있고, 난 왜 저기까지 아직도 못 갔지?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 영어는 쓸데없어.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 단계 도전, 그 다음 단계 도전. 그래서 평생 표현을 쌓고 평생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외국어는 되게 잘하다가도 한 1년 정도 그 언어 안 쓰잖아요. 확 다 까먹어요. 확 다 까먹어요. 그래서 평생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줘야 돼. 너무 싫어. 짜증나. 스트레스. 막 이러면 얘도 여러분 싫어해요. 다 항상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사랑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즐거워. 이렇게 해서 쌓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영어가 편해진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느낌을 즐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